예, 오늘은 2023년 5월 6일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죠.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연휴가 되겠죠. 예, 우리가 클 때만 해도 한 동네에 애들이 아주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한 반에 한 67명이 한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기가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불안해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관계망이 생각보다 많이 허술하다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왔다고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내면 속에는 불안한 공황장애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두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의 말과 글을 함께 하고 우리와 같이 그 역사를 같이 온 동족에 대한 아주 적대시한 마음이라든지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애달아하지 않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문제의식과 병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 문명은 왜 몰락하였는가? 예, 우리 한국 문명은 무엇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학문은 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의 국민들이 이렇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그 공동의 선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적어 보면서 제목을 특별 강의 앞 시간에 했으니까 이거를 특별 강의 두 번째로 이름을 붙여서 정치 산책 109번에 제가 편제를 했는데요. 왜 우리는 몰락했는가? 우리의 정통 한국 문명이 중국 문명, 일본 문명에 뒤처졌는가? 예,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은 이는 미신의 잘못된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해왔던 잘못된 이 문화를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리의 그 한국의 문명은 우리가 기록상에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라고 이렇게 강대한 거대한 강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유전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순다 대륙 인도네시아 말레이에서부터 이 바이칼에까지, 이 바이칼 어, 천산 바이칼에까지 이르르고요. 동서로는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와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끝까지, 예,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국 문명은 여러 문명으로 이제 분화되었죠. 한국 문명 여러 문명으로 분화되었는데 이 한국 문명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우리가 분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으로는 그 인도 문명, 예,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라 그러죠. 인도 문명, 우리가 동쪽으로는 요하 문명, 우리가 황하 문명이 있는 것이죠. 저 멀리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국 문명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의 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동북아의 문명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조선 문명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죠. 요하 문명은 다른 말로 고조선 문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이 요하강을 끼고 우리의 서해 대평원에 살았던 지금 현재 황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계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청구지역, 청구대륙이라고 요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우리가 요하강을 따라서 우리가 북쪽으로 이 문명을 개척한 것이 이게 바로 요하 문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역에 바로 고조선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하 문명과 이 고조선 문명이 왜 여기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주벌판이 있고요. 그 만주벌판을 넘어서 그 또 이 요하가 있고 요동이 있고 요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동과 요서 지역이 바로 이 뻘밭과 같은 그런 그 평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 대평원에서 물이 차오르면서 바로 이 해수면을 따라서 수력과 채집과 자연농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만주 땅과 그 다음에 요동과 요소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자연농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 밀, 귀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 밀, 귀리, 수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 밀, 수수, 귀리는 이 원산지가 북쪽인 것이죠. 추운 지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발달할 땐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서해 대평원에서 황해에서 이 해수면이 차오르기 전에 수수만 년 동안의 그 뻘밭에서 얼마나 광대한 그 영역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서 산동 그 반도까지, 아니면 소주 땅이 있는 양쯔강까지 다 이쪽이 바로 뭐냐면 뻘밭이었기 때문에 그 넓은 이 뻘밭에 그리고 동쪽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하강이나 양쯔강도 바로 서쪽으로 내려오죠. 우리 압록강도 서쪽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요하강,
서쪽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낙동강, 압록, 그 뭐고 한강, 어느 하나가 뭐냐면 다 남쪽으로 내려오지 서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광물이 녹아서 되는 이런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서해 대평원은 바로 청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영교 박노일 선생님이 이제 청구대륙이라 이름을 붙였던데요.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동이족이 시원을 이루고 뿌리를 내렸던 정착했던,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올라와서 수수만 년 동안에 여기에 정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유전행지를 만들어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서해 대평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 바로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이들이 흩어졌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제에서 시작해서 백제가 되었던 그 강력을 이루었던 그 강력이 되는 것이고, 백제는 바로 우리의 선대조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백제의 그 선대조 할아버지의 땅을 먹으려고, 그 땅을 먹으려고 뭐냐면은 이세민이가, 당태종이 바로 고구려를 침략했던 것이고요. 그 위에 수양제가 수양제가 뭐냐면 또 백만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려고 했지만 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순나를 이었던 당나라의 당태종, 당고종이 백제를 멸하고 싶었던 마음이 또 꿀떡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신라에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당나라에서 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백제가 앞전에도 제가 강의했지만, 백제가 급한 마음에 뒤에 있는 그 신라를 공격해서 합천에 있는 대야성에 있는 김품석과 태종무열왕의 그 딸인 야소타를 뭐냐면은 백제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위기에 몰린 신라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는 같은 선비족이죠. 그 왕족들이 같은 선비족들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백제를 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계 정세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백제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가 신라와 손을 잡고 만약에 당나라를 물리쳤다면 오늘날의 이 모습이 또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국문명에서 빠져나갔던 중국 문명, 환국문명에서 빠져나갔던 도래인의 문명, 즉 일본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문명이, 이 문명들이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약 2300~400년 전에 2300 고조선이 망하면서 이제 문명이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패권싸움에서 우리가 조선반도에까지 이렇게 밀려 오게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황하 문명인 중국 문명과 도레이 문명, 일본 문명으로 만들어졌고,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동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인더스 문명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이 고조선 문명, 소위 말해 요하 문명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소홀하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하 문명이 서해 대평원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식민사관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민사관이 이전에도 바로 4대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뭐냐면은 문명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 책이면 조선의 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의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이 서해 대평원 항에서 올라간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했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서해 대평원에서는 바로 수렵과 채집 그리고 자연농법이 최적화된 곳이고, 이 서해 대평원은 우리 동북아는 물론이고 산스크리트의 본향이기도 하고요. 산스크리트의 본향이기도 하고 카라마야의 인형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카라마야의 인형을 받아서 순다 대륙, 사라진 무 대륙에서 올라온 카라마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산스크리트를 만들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이 서해 대평원이다. 그 서해 대평원이 다시 이동을 해서 저 서쪽까지 가서 다시 이 아리안들이 이 산스크리트 들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해경에서도 우리가 이 서해 대평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구 지역이라고 강력이라 하지 않고 우리 수원교육 박민호 선생님은 청구 대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매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원교육 박민호 선생님은 청구 대륙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서해 대평원 황해 이걸 청구 대륙이라 이렇게 함께 묶어 부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해 대평원은 우리 동이족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를 이어받은 문명이 바로 이 서해 대평원 청구 강력에서, 청구 대륙에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연해주 문명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연해주 문명을 이동했던 것은 바로 이 연해주가 바로 뭐냐면은 북위 66.6도에 걸쳐 있는 툰투라 지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연해주 문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해주 문명은 바로 고기를 구하러 나서기 시작한 아주 수수만 년 된 우리의 문명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의 이동 경로가 아프리카에서 이동해서 순다 대륙을 거쳐서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를 거쳐서 우리가 제주도 신안 앞바다를 거쳐서 서해 대평원 청구 강력 청구 대륙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연해주를 거쳐서 압록강을 거쳐서 우리가 연해주에 걸쳐서 연해주에서 본격적으로 사냥의 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의 길이 바로 그 순록이 아주 서식지가 그 툰투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해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연해주 문명은 다시 요하 문명과도 관계되고요, 흑피용 문명과도 관계되고, 우리가 바이칼 문명과도 관계가 되죠. 시베리아 남부 브리아터족이 사는 그 우리의 유전자와 똑같습니다. 브리아터족은 그리고 우리가 천산과 곤륜산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이 마고성 문명, 판찰라스 문명이라고 하죠. 네팔, 부탄, 티벳을 잇는 이 부분을 우리가 판찰라스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낭 문명, 시마 문명, 시암 문명,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산동 문명,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이 강력이 바로 우리들이 뭐냐면은 그 조상들이 살았던 경로인 것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환궁 문명이라 한다 이거죠. 이 모두를 환궁 문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일명 고조선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도 단군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죠. 예, 그 물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다 중국에서 파견해서 제후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로 봤을 때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 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견해는 그 단군조선을 비롯해서 기자조선, 그 다음에 이 위만조선도 다 우리의 조선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여해서 다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의 유민들도 바로 고조선의 유민들이 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신라가 이후에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지배층이 선비족과 흉노에 더 가깝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고조선이 망하고 분화되어서 중국 문명, 조선 문명, 도레이 문명, 조선 문명은 고조선 문명을 말합니다. 요하 문명을 말합니다. 도레이 문명, 일본 문명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일본은 바로 이때 야요이 문명이라고 합니다. 야요이 문명. 그래서 이 도레이를 야요이 문명이라 하는데, 이 야요이 문명이 바로 일본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조몬인이라고 말이죠. 아이누족을 비롯해서 이 조몬인을 밀어내고 야요이 문명, 지금 현재 일본을 이런 도레이 문명으로 채워 나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유전자는 지금 현재 한 35%가 북방민족이고 한 60% 정도는 지금 이제 남방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50대 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환국 문명은 적어도 현재까지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4,142년이나 된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상고사라고 부르죠. 그 이전을 우리는 태고사라고 부르고, 태고사를 재발견한 것은 뭐냐면 자연과학 세상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전을 태고사라 부르고,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 세상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이 자연과학 세상에 지금 현재 매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이죠. 예, 아주 성현에 가까운 훌륭한 선생이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과학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책은 제가 모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고사의 실발견을 한다 이거죠. 우리 한국문명 학술원에서는 서예 대평은 황해를 연구하느냐 하면 서예 대평을 왜 연구하느냐 하면 인류의 말과 글이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인류의 말과 글이 이 우리 서예 대평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오랜 시간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야어는 카라마야가 있고 위글마야가 있고 그다음에 나가마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카라마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 카라마야가 바로 산스크리트의 원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 강선 박사님께서도 뭐냐면은 우리의 말이 뿌리가 세계 동서 어원의 뿌리가 된다고 범어대사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우리를 호모사피엔스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 다른 종과 다양성을 교류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서예 대평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서예 대평을 주목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도남문명 학술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요즘 이를 청구대륙, 청구강력이라고 말을 해왔죠. 자, 그래서 이 순다 대륙이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걸쳐 있는 대륙을 우리가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 이 순다 대륙은 우리가 먹는 순대와도 관계되고 흰소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백의 민족의 뿌리가 되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 지역에 있는 그 뽕나무 밭에서 우리가 누에를 키워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누에 꼬치도 이게 하얀 옷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단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소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비단을 좋아하는, 그래서 신라가 우리가 비단을 좋아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다 대륙이 살기는 좋죠. 여기가 바로 적도 지역에 걸쳤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수열과 적도 부근이라 살기는 매우 적합하였지만은 여기가 뭐냐, 화산 폭발과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서해대평원은 미네랄이 풍부한 서해대평원은 우리 환국 문명을 잉태하는 데 충분하고도 필요 조건이라 할 수가 있다 이죠. 이를 우리가 무문화라고 하죠. 무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문화는 서해대평원의 정통적인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문화에서 나중에 유불선도가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무문화의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유불선도,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무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문화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한 3-4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첫째가 보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사상은 보리살타의 준말이고, 이 보살사상은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한자로 옮기면 본성이라고 하죠. 본래 타고난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살사상이고, 그 보살사상은 바로 자유를 전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 성품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복종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주의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 이상, 인간의 보편적 입법에 의한 원래의 순수한 진선미를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보살사상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살사상을 그대로 누가 지시하거나 억압하고 명령하지 않도록 놔두는 것이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기류 하복에 대한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앙당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제사의식이라는 것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토템 사상이라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신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뭐냐면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상고사의 전기라고 하고, 즉 순다대로 순다환인의 시기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후에 17,000년 전에 우리가 북방문화권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 순다대로는 50,000년 전, 그래서 75,000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25,000년 전의 북방문화권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 최대 병화기 때 이 마고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가 최대 병화기의 비령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천산에 들어가서 방패맞이로 살았고, 그 방패맞이로 살았던 거에 또 눈 녹은 물이 자연적으로 뭐냐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농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모여들면서 세계의 언어가 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합된 것이, 이것이 인류가 말의 뿌리를 같이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축강력의 북방문화권이라는 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축강력이라 하죠. 천축강력. 예, 5천축국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천축국은 하나라 때 쓰였던 말이지만, 이는 궁극주는 하늘의 도시라는 뜻이죠. 천축이 하늘의 도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천축이라 저는 강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북극성 사상, 마구 사상이 태동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천문학이 발달하였던 것이죠. 천문학이 왜 발달하였는가? 바로 자연농법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순다 대륙에서 올라갔던 태국, 버마, 티베트 공원, 고원이죠. 티베트 공원이 아니라 고원에서 와 있던 위굴마야인과, 이 위굴마야인이 이게 백인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굴마야인이 백인의 먼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마야인이 인도네시아, 네팔을 건너 파미를 건너온 나가마야인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마야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이들이 뭐냐면은
터키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 터키 쪽에서 혼합이 되어 가지고 다시 뭐냐면은 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천축대륙이라 부르고 이후에 오천축이라고 불렸죠. 오천축국이라고 그랬죠. 남천축국, 북천축국, 서천축국, 동천축국 중앙에 오천축국이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북방문화권이라 하고 천축강력이라고 부르고 마고성이라 하며 도낭문명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강상훈 박사님께서는 도낭문명학술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도낭문명학술원이라 이름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저도 도낭문명학술원에 있으면서 이후에 환국문명학술원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축한일 시대를 말한다. 우리가 파밀에서 동진했다는 것은 북방문화권의 천축한일을 말한다. 자, 여전히 대다수는 남방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순다 대륙인 현재 도시는 앞바다에 남아있고,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과 한망이 바로 뭐냐면은 이 남방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목포, 광양, 그 다음에 영산각 이 일대는 남방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소송불교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이거는 백제가 아니라 마한입니다. 마한.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다르고, 충청도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기질적으로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의 뿌리가 되었다. 이후 인도, 네팔 넘어 파미르곤을 넘어 나가마얀이 합류하게 된 것이다. 자, 여전히 이후에 우리 문화는 신석기와 함께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 농업혁명이 청동기혁명이나 철기혁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상부사회의 본격적인 제국의 길로 들어가고 고대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석기와 함께 청동기도 같이 이렇게 합류했는데요. 문명을 같이 이루어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농기구가 신석기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뭐 끌기라든지 쟁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다 나무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했고, 이제 지배층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장신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방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 도구에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2천 년 전에 이 농업혁명이 바로 우리가 고대사를 만들어가는 분기점이 이제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이 농업혁명이 바로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법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또 여전히 우리의 문화는 무문화죠. 보살사상이라든지 선앙당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의식이라든지 토템 사상으로 우리가 분화되어서 이것이 신앙화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전통신앙이라고 말하죠. 예, 티베트는 이걸 본교라고 말합니다. 본교, 본교. 예, 다른 일명 보살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통신앙은 보살교인 것입니다. 보살교. 예, 보살사상이죠. 보살사상. 예, 전통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동북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래 청동기, 신석기의 그 고대 국가로 나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제국의 길로 나아가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정통 사상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현재 정통 미신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는 잘못되었던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환국 문명이 단절된 것이죠. 우리의 환국 문명을 복원하는 것은 이 미신이라는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선반도의 미래는 미신이라는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한국이 문명 국가로 가는 척경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우리가 그 최동섭 박사님께서도 무당 그러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러시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국에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에서 제국에서 우리가 그 고도화되어 있는 기성 종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정통 문화를 수수만 년 내려온 정통 문화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갔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수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약간 웃음이 났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이거죠. 보살사상이라고 하면 아마 최동수 박사님께서는 무속이나 무당으로 막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살사상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아까 무문화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경문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농법에서 수를 이용한 농법은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살사상이 비과학성의 미신으로 폄하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가당착이다 이거죠. 환국민이 자가당착에 빠지면 환국민을 놓친 것이다 이거죠. 이는 조선의 비극이 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 문명이 환국 문명이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농경문화 이후에 이제 청동기 문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이것이 고대 문명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청동기 문화와 더불어서 뭐냐면 우리가 하은주가 이제 시작되고, 이 하은주가 바로 북방 문화권의 절대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을 통일시키고 소국가를 뭐냐면 연방 부족 국가를 연합국가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기성종교인 것입니다. 자, 청동기 문명은 철기 문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9,000년 전에 서방에서 시작된 것이 부인할 수가 없다. 구약이나 신약의 창세기 이전에 창세기인 수메르인들의 문명이 바로 마고성 문명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여호와, 사마리아, 길가메시 이 모두는 마고성 문명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문명이기 때문이다. 사마라는 것은 우리가 셈족을 말하고 리아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바로 셈족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태어나셨죠. 사마리아는 셈족이 사는 땅을 말하고 예수님도 이쪽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쪽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죠. 이후에 천축 네팔에서 시다르타도 태어났다 이거죠. 석가님이죠. 이들이 태어난 시기는 청동기와 철기가 공주는 이미 고대사에 접어든 시기라는 것이죠. 왕권 국가가 시작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 국가는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폭력하는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기성 종교가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본연의 그 진선미를 찾기 위해서 고도화되어 있는 그 인간의 정신작용의 신앙화가 바로 이 기성종교가 나타난 뿌리라는 것이죠. 자, 제국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인간의 순수이성이 작동하는 보살사상의 고도화가 바로 예수석가의 탄생이다 이거죠. 인간을 억압과 착취의 노예 생활의 극대화에 따른 핍박에 대한 인간의 수억 년 동안에 진화해온 순수이성, 보살사상이 사랑과 평화로 고도화된 정신작용인 믿음과 신앙으로 영혼을 치밀하게 보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교고, 불교 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보살사상이 승리한 것이다 이거죠. 자, 민주화는 바로
보편적 보살사상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연과학 세상에서는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자연과학 세상에는 우리 인간과 광물의 공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벼도 뭐냐면은 그 유리를 흡수해서 벼에 날카롭지 않습니까? 칼날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권력과 종교의 공진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 사회에서는 권력과 종교가 공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자연과학 세상에서는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것이 환원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지금 현재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민주공화정에서 실질적인 민주공화정이 바로 시민직접 정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70년 전에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 기록하였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민주화가 시민 직접 민주 정치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직접 정치로 나아가려면 기본소득이라든지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화, 연동형 비례대 표제, 제4차 산업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시민이 끌어내야 한다 이거죠. 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 표제를 강화해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의 수박들이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환구무명은 미신으로 점쳐든 우리 고유문을 복원해야 된다. 예, 이렇게 뭐냐면은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예, 2023년 5월 6일 환국무명 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